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박종현 IBK 연금보험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 IBK 연금보험에서 주식 채권, 유가증권 운용을 총괄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채권 애널리스트도 제가 오래 일했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이 최근에 그나마 좀 덜 떨어졌어요. 아직은. 근데 저는 조금 부동산 시장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히 비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앞선 2008년도, 1997년도의 위기 네. 상황과 비교해 보면 네, 그 정도로 폭락 이렇게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97년도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고 2008년도는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제 약간 개인적인 얘기는 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네. 제가 2006년에 집을 샀는데 그 폭등장의 네. 꼭지 즈음에서 사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왼쪽 귀에서 샀어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정도 이제 이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잠깐의 그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잘 샀어. 좀 늦었으면 못 샀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이 오른쪽에 한 손목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몇 년 동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월급 벌면 뭐해. 은행 다 갖다 주는데 상당히 이제 우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분위기가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었잖아요. 그 대출 규제, 각종 규제를 다 강화했는데 그냥 보란 듯이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 참고 더 이상 이제는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을 지경에 이르니까 문 닫기 전에 나는 빨리 투자해서 이제 집을 산 건데 2006년 당시에. 2006년도 예. 당시에. 근데 그러한 대출 규제도 견뎌내던 부동산 시장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경색이 불거지니까 망가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유동성 경색은 네. 어느 쪽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확산? 왜냐면 적어도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에 관련돼서 유동성 경색은 네. 어떤 범죄설이었나요? 똑같아요. 이제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발병 원인은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그렇죠. 주택을 팔아야 되는. 그렇죠. 또 급매를 내놓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용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흔히 말하는 롤오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누가 그냥 내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버리지라는 게 아주 장기 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놨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가 다른 쪽에서 융통해서 이렇게 롤오버 하는 형태로 그 큰 금액의 투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장기화돼서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일부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실업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여윳돈들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커질 수가 있죠. 결국에는 소득이 감소하는 주체들이 그렇죠. 집을 팔아서 현금 확보에 나설 수 있다. 그렇죠. 집값이 지금은 최소한 오르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근데 정체되어 있는데 나는 계속 이자를 갚아야 되고. 못 견디면, 그냥 차라리 좀 팔고 보자. 이런 그 매물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시장도 그 충격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부장님께서 아까 그 개인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지만 네.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팔꿈치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를 버티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파셔서 현금 확보에 나서신 거였어요? 제가 그때 못 버텼으면 여기 못 있습니다. 다행히 버텨가지고 지금 훨씬 더 좋은 가격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버티는 게 저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존버 하셨는데. 존버 그럼요. 이게 되는 용어입니까? 예. 약간 이게 이제 전문 용어처럼 된 것 같은데. 멘탈 승리셨네. 멘탈 갑이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시절이 이제 이 부동산 쪽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부동산 투자에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당장은 저는 좀 어려운 시기가 일단은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0%대 금리가 됐는데 네. 그 부장님은 그 2008년 이후의 상황과 비교하면 이자 부담은 낮아진 거잖아요. 네네. 그게 조금 더 버티기에 유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이 더 금리가 낮아지기는 했는데 이 신용 경색이 발생을 하면요. 그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용 금리도 따로 놓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금리가 따로 낼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주택담보든 내지는 대출금리에 연동되는 거는 뭐 CD 연동 내지는 뭐 코리보 연동이잖아요. 금융위 당시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낮춰줬어요. 그 당시 최저가 아마 기억 정확히 안 나는데 1.25인가 아마 낮춰줬는데 문제는 CD 금리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시장에서의 금리는 그렇죠. 신용 경색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올라갔던 거군요. 예. 그래서 아직은 CP금리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CD금리까지 완전히 확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출자의 실제 대출 금리 부담은 현재는 크진 않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때처럼 이게 자금 경색으로 오래 가버리면 아무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75로 낮춰주면 뭐 합니까? 가상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보다 더 이자 올라갈 부담이 수도 있죠. 그거는 또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데 다들 이제 금리 인하 했으니까 내 대출 이자가 언제 낮아질까, 언제 좀 갈아타기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주시는 그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이미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하이힐드 기업부터는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얘가 이제 우량 등급으로 조금씩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들이 옛날보다는 분명히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건 거고 뭐 우리나라도 나름 이제 그렇게 유동성 경색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정부가 이번에 또 100조 원 가량 되는 경기부양책 내놨고 한국은행이 뭐 저기 증안기금 또 채권안정펀드에 일정 부분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잘 작용할지 말지는 알 수 없으니 앞서 했던 것처럼 최선의 상황을 바라지만 최악에서도 대비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우리가 그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지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는 잘못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급하신 분한테 부동산은 즉 주택은 위험 자산이 되고 유동성이 풍부하신 분에게 부동산은 뭐 아닐 수 있고 안전자산이 될 수 기회일 있고. 수 있고 예. 그렇죠. 혹시 뭐 전세가 얘기까지 조금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전세가율이 60%점을 좀 넘어서면서 네. 이 전세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니 매매가도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런 분석도 사실은 이제 부동산 업계 사이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부동산 시장을 저는 조금 뭐 단기, 중기, 장기 정도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그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년 이상의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저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나 현 정부의 정책이 이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 포커싱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위기가 지나가고 오히려 또 저금리가 되어 있고라고 한다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결국 수요가 전세 가격 아니겠어요?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또 최근처럼 이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 내지는 반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보다 높은 전세 가격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수요단에서는 계속 집에 대한 수요들은 쌓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제 가수요가 사라지고 조금 뭐 다주택자가 내놓으니까 집값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쌓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집값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점까지 여쭤보면은 너무 시점까지 알면 제가 여기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제가 사실 2016년도 그리고 뭐 작년에도 그 제 PR인데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책을 출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부동산 시장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뭘 얘기했냐면 그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롱 포지션이 아니다. 중립이다, 중립. 내가 집이 없으면 부동산 시장에 숏을 취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동산 시장에 롱을 취하려면 적어도 한 채 이상 두 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중립 수준에는 있자. 무주택자는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건 잠깐이고 올라가는 거는 길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점이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제가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 그 시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내지는 향후 1년 이내에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동안 여전히 집이 없어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계셨던 분들은 중립, 적어도 한 채 정도로는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또 되지 않겠냐. 그 기회는 우리가 꼭 잡자. 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금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면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위기라는 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 거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기도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코로나 전과 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도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부동산도 또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이제 아직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면 지금부터 한 6개월 내지는 1년 이내에는 조금 매물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좋은 물건들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요번에 조정장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유동성을 마련해 놓는 노력들을 지금은 할 때인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정말 유동성의 위기로 시작해서 유동성의 확보까지 얘기를 쭉 해주셨네요. 정말 사실 유동성 위기 시장에서 투자의 기회, 재테크의 전략은 유동성 확보에 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그렇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보시는 분이 야 말이 쉽지 그 유동성 확보 이렇게 쉬운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각자 그거는 찾도록 하시고요. 일단 방향은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그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2006년도에 집을 사서 네. 2008년도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안 팔고 버티셨나? 네.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버려 두셨나? 아니면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도 부동산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게 일종의 사용 가치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한되면 내가 그냥 깔고 살지 뭐 이러니까 좀 가능했던 것 같고. 근데 조금 오르기 시작하면 나 이제 손실은 안 보는 수준이니까 이제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첫 구매한 경험이라면. 근데 안 파신 거죠. 의외로 버틸 수 있었던 게 저도 그전에는 숏 포지셔너였기 때문에 적어도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 좀 갈아타기도 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다행히 좀 평형을 좀 넓혀서 넓혀서. 저는 조금 그래서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근데 요즘 보면 약간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그 비규제 지역들로 이렇게 많이 매기가 맞아요. 전파된 것 같아요. 뭐 특정 지역 얘기하면 저도 욕 문제가 먹을 될 것 수 같아서 안 할 텐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차라리 핵심 지역에서 지금 조정받으니까 그거를 살 수 있는 기회로 봐야지 비규제 지역 쫓아가다가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거는 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고 괜히 좀 애먹은 사람들, 투자자들, 개인들 손해볼 수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박종현 IBK 연금보험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